이렇게 한 주는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주를 위해서 또 지나간 시간은 있고 또 다음 주를 위한 이런 건설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절대 전략이고요. 오늘은 증권가의 시각으로 전략 마련해 보겠습니다. 한국증권의 변준호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나요? 네, 오늘 장은 미국의 부양책 지연과 또 코스닥 시장의 수급 우려가 확대된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이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최근에 시장의 등락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어떻게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좀 등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어제 오늘 그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하락의 주된 요인은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좀 지연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가 다시 조금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 재무장관이 대선 전까지 부양책이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조금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사실 전일 발표된 지난주 미국 그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약 90만 명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부양책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연되면서 주식시장이 조금 부담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 부양책이 뭐 완전 소멸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대선 전후로 해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식시장이 좀 재차 크게 패닉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부양책이 일단 나올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전과는 달리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그 원하는 부양 규모가 많이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화당은 2조 달러를 다소 밑도는, 그리고 민주당은 한 2.2조 달러 정도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부양 규모 숫자로만 보면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양보한다면 한 2조 달러 전후에서 그 타협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당의 어떤 부양 그 규모가 이제 거의 비슷해졌다라는 점에서 보면 타협에 근접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이제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경제 지표가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가 부양책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그 어떤 부양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이 됐는데, 사실은 대선 전까지 지금 부양책이 좀 없을 거라고들 많이 보고 있지만, 대선 직전에 그 트럼프가 어떤 대선 표를 의식해서 서프라이즈 효과를 위해서 그 대선 직전에 깜짝 부양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조금 그 대선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트럼프가 그 지금 이 부양책을 대선 직전에 어떤 효과로 의식하고 좀 그 부양책이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전개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미국 추가 부양책 관련해서는 지금 지연 상황이지 뭐 재료가 소멸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에 주식시장의 조정의 흐름은 그 패닉보다는 좀 단기 조정의 성격이 짙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락 조정의 원인을 미국에서 찾자면은 약간 좀 의아한 것이 당사국인 미국의 낙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은데 4거래일 동안에 우리 증시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밀렸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아시아 시장 중에서 지금 좀 프라이싱이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부정적 영향을 좀 많이 받고 낙폭도 좀 상대적으로 컸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9월 수출이 잘 나오면서 사실은 그 9월 이후에 주식시장의 반등에서 우리 증시가 조금 강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연초 이후 수익률도 그렇고요. 또 9월 이후에 주식시장의 등락률도 그렇고, 좀 한국 증시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는 측면이 아마 상대적으로 더 부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더 우리가 더 많이 올랐다는 측면에서 이제 낙폭이 조금 더 부담이 됐었던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연말을 앞두고 또 이제 세금 회피성 개인 매도 자금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 대주주 요건에 대한 우려가 또 우리나라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수급상 조금 더 부정적으로 또 이제 계절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우려는 시장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었는데요. 사실 이런 뉴스가 부각되면은 창구상으로는 개인 창구로 좀 반영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번 한 주 동안에 밀려날 때 보면 뭐 기타 법인이라든지 전체적인 기관 쪽에서 좀 많이 팔았고 개인 뭐 일별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번 주에는 매수가 유입돼서 이 부분은 뭐 앞서서 먼저 팔았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대주주 요건에 영향을 받는 창구가 좀 여러 가지로 좀 분류가 돼 있는지 조금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통계적인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 가을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항상 이렇게 좀 부진한 이유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제가 2010년부터 연도별로 이 코스닥 시장의 가을 약세 현상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매해 3분기에 코스닥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요. 4분기에는 코스닥 시장이 대체로 좀 부진했고, 그리고 코스피 대비해서 항상 언더퍼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코스닥 시장이 지금 3분기에 상승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해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대비해서 항상 수익률이 낮았다는 거죠. 이제 이런 현상의 배경은 결국 3분기에 이제 코스닥이 오르고 나면은 4분기에 이제 이 세금 회피를 위해서 개인들의 매도 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코스닥 시장이 더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매해 보면은 평균적으로 개인 자금이 보통 이 10월부터 이렇게 출회되기보다는 12월에 좀 집중해서 쏟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자금들이 이 세금 회피를 위해서 12월에 주로 나오는데,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개인의 수급 패턴을 알고 있다 보니까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기 전에 먼저 10월, 11월에 코스닥 시장을 매도하는 그런 선매도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지금 코스닥 시장이 3분기에만 15% 정도로 어느 해보다도 많이 오른 상태고요. 또 연말에 대주주 요건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뭐 다른 해 못지않게 분명히 이제 연말에 개인 자금들이 매도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해보면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전에 좀 비중을 줄이자 이제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들어서 지금 그 개인 매도 물량이 나오기 전에 기관과 외국인이 먼저 팔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11월까지는 다음 달까지는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투자 성과가 조금 더 양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도 코스닥 종목보다는 조금 코스피 종목들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전략이 상대적으로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좀 머릿속에 퍼즐이 좀 짜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동안에 워낙에 대주주 요건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고 개인은 좀 사고 있어서 이게 어찌된 형문인가 좀 많이 궁금했는데 말씀해주신 내용을 듣고 보니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를 위한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시장 전반의 틀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들, 시장의 흐름을 전망해 봤을 때 어떤 섹터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네, 다음 주까지는 아마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계속 좀 그 경계감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대선 직전까지 그 다음 주 정도까지는 아마 시장이 조금 등락 과정을 좀 더 거칠 것 같고요. 다만 대선 이제 직전 혹은 대선 직후로 해서는 대선 전후로 해서는 시장이 이제 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걷어내면서 이제 향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프라이싱되면서 다시 조금 반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 11월부터는 투자자들이 이제 내년을 보고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부진했지만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분명히 찾을 거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유망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반도체 업황이 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내년에 어떤 업황 회복을 봤을 때는 지금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반도체 이제 현물 가격이 좀 바닥에서 반등하는 조짐을 이미 좀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중국 경기도 나아지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도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경기 좋아지고 수출 좋아지면 아무래도 그 비중이 큰 반도체 업황이 좀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해외 시각에서도 좀 변화가 있는데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계속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는 거는 일단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계속 내고 있고요. 또 내년 상반기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턴할 것이다. 이제 이런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도이치뱅크가 마이크론에 대해서 투자의 경우와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보고서를 최근에 좀 발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지금 상황은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내년에 턴어라운드 한다는 기대감이 굉장히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을 보고 투자자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그런 수요가 늘어나는 11월부터는 아마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증권의 변준호 연구원 절대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주와 같이 큰 폭의 하락을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강한 반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는 잠잠한 시장 분위기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고요. 조금 더 긴 관점에서는 반도체 섹터에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전달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한 주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주말에 조금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종목 고민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주시고 또 주말 동안에도 주식시장 고민이 떠나지 않는다면 이토마토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셔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활용해 보셔도 또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